반갑습니다. 저는 배전 PM 최영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 기초부터 용어를 먼저 오전에 시간에 잡았는데요. 전기를 대부분 다 좀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눈에 안 보여서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거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좀 보이게끔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먼저 설명을 하기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전압과 전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전압과 전류를 맨 처음 듣게 되는 게 보통 초등학교 내지는 이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뭐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면 더 많이 좀 친근하실 거고요.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전이차,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를 만들어주는, 생성을 흐르게끔 만들어주는 압을 얘기를 해요. 물로 비유를 하자면 수압으로 비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전압이라는 말보다는 전기, 이제 공학에서는 전이차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더 좋은 표현이에요. 이 수위, 그러니까 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 수위에 차를 만들어서, 낙차를 만들어서 물을 떨어뜨려 준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보면 저희 보통 물탱크가 상부에 많이 있는데 그게 낙차를 만들어서 수압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전이차라는 표현을 많이도 쓰고요. 전압의 기준은 이제 저희 리탈 제품의 경우는 주로 다 저압 제품군인데, 저압의 기준은 교류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 1kV 이하, 1.5kV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류라고 하는 거는 그 도선 안에서 전하의 흐름인데요. 보통 물이 흐름에 많이 비유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단위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는 전기에 있어서 그냥 메인이다, 주인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직류랑 교류가 있는데, 직류는 보통 DC, 다이렉트 커런트라서 DC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류는 얼터네이팅 커런트라서 A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친한 게 AC. 근데 보통 교과 내용에서는 직류를 많이 설명을 해요. 가장 쉽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보시면은 그래프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건전지를 보시면 좀 쉬워요. 건전지에 플러스와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뒤가 바뀌지가 않죠. 항상 플러스는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극이에요.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 교류의 경우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1초에 60번이 바뀐다, 60Hz다, 변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이 바뀌는 이유는 뒤에 가서 제가 전기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에서는 사실은 이 콘센트 안에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극이. 그래서 먼저 좀 다가가기 쉬운 직류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류를 먼저 들어가는데, 기본 회로 구성은 좀 전에 제가 물에 많이 비유를 해드렸어요. 물에 많이 비유를 해드린 이유가, 이거를 회로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거든요. 밸브, 스위치라고 하는데, 스위치는 두 점 간의, 그러니까 두 전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펌프, 물로 따지면 펌프가 되겠고, 전기에서 돌아오게 되면은 전이차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전이차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게 건전지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얘가 밀어줍니다. 뭐를? 전하를요. 전하의 움직임이 전류가 되는 거고, 그 전하가 곧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하가 흘러가는 거를 전류가 되는 거고, 물이 흘러가는 흐름을, 물의 흐름을 전류에 비유를 하시면은 딱 적당하죠. 그래서 흔히 오해를 하시는 게, 전기를 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마치 전기를 소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잘 보시면 물이 흐름에 따라서 물레방아가 돌죠. 근데 여기서 물이 소모가 되나요? 누구도 여기서 물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물레방아는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구도 물을 가져가지 않아요. 물의 총량은 일정해요. 그래서 이제 법칙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키르히오프라는 이제 뭐 법칙이 있는데, 들어가는 전류와 나오는 전류의 합이 같아요. 그 말은 총량이 동일하다는 뜻이거든요.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기는 흐름으로써 에너지를 생성한다. 열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빛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운동 에너지, 모터를 돌리는 동력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총 세 가지의 전기는 세 가지의 에너지를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그림과 같은 경우는 흐름으로써 전구에 불빛을 내는 빛으로서의 에너지를 역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제 어떤 뭐 회로를 보시더라도 조금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는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흐르기 때문에 그걸로써 에너지를 만든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 나온 얘기는 이제 교류를 설명드릴 건데, 직류는
그 전기의 흐름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전기는 다 교류이기 때문에 다 교류를 많이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발전이 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아까 이종일 차장님께서 에어컨 뜯었을 때 팬을 돌리면 안 된다, 팬을 돌렸을 때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뭔지 잠깐 설명 드릴게요. 그 여기 설명 중에 보면은 전자석으로 된 원통을 돌린다고 돼 있어요. 전자석이 기본적인 얘는 좀 반대인데, 전자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석이에요. 자석의 N극과 S극이 있죠. 이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인력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자속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해서 둘이 붙는 거거든요. N은 자속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S는 자속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 전에 뭐 자기력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속을 그 어떤 도체, 금속으로 된 도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여기 전기가 흘러요. 이게 이제 전자유도 법칙이라서 그 뭐 패러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콘덴서에 보면은 이런 단위 가끔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마이크로 패럿이라고 하는데, 이 패럿의 단위가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 현상을 발견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금속의 자속이 흐르는 방향에 있어서 금속을 갖다 대면 전기가 생긴다라는 거를, 얘를 철판이 아니라 이걸 원통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원통으로 만들어서 계속 돌리면 전기가 무제한으로 나옵니다. 그 동력원을 만들어주는 게 수력, 풍력, 화력 또는 원자력이 되는 거고요. 그 터빈을 돌려서 나오는 이 전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시간 그래프 쭉 따라가면은 얘를 수직으로 끊었을 때 전기가 많이 나오고, 그대로 따라가면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를 시간으로 쭉 따라가면은 많이 나오고 이제 적게 나오고, 반대로 이제 반대 방향이죠. 얘와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이거를 쭉 그래프로 이어가면 얘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래서 교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얘는 계속 돌아가니까. 이래서 1초에 60번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그래프 모양이 1초에 60번의 주파수를 갖는다 그래서 60Hz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전전압은 60Hz죠. 이건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50Hz를 쓰는 나라도 있고 60Hz를 쓰는 나라도 있고, 이거는 이제 장단점은 있는데 그것까지는 크게 모르셔도 되고, 일단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제 이러하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교류가 이렇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직류랑은 다른 특성을 갖는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전기 저희 얘기할 때 뭐 사인파다, 뭐 삼각함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저런 파형을 그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요, 저항하고 이제 임피던스라는 게 있는데, 저항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항은 그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물리 시간에 보면은 이거 진짜 많이 봐요. 전류고 전압이고 저항이죠. 이제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저항은 다들 많이 아세요. 저항은 그 물로 비유를 하자면은 물이 지나가는 통로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면은 물이 그만큼 더 많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항이 크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케이블이 가늘면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으니까 저항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이 길면 저항이 큰 거고, 그리고 이제 가늘면 저항이 큰 거죠. 근데 이제 임피던스가 뭐냐라고 하면, 그 임피던스 보통 주로 오디오 기기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전자에서 말하는 임피던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교류에서 얘기하는 그냥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임피던스는 교류에 있어서 저항이다. 얘가 그냥 이제 임피던스로 바뀐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임피던스라는 놈은 그냥 교류에 있어서 저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굳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제 고객이 가끔 스펙을 내밀면서 막 봐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봐야 될 거는, 정작 중요한 거는 전압, 전류, 전력 이런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저항이라는 임피던스는 크게 저희랑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저항 때문에, 임피던스 때문에 발생하는 발열이나 이런 요소들은 다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컨트롤 해줄 거기 때문에 사실상 배전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력이라 나오는데, 전력은 수력하고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죠. 근데 여기에는 조금 교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력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피상, 유효, 무효라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차원으로 봤을 때는 보통 가장 많이 보게 되시는 단위가 와트예요. 와트를 보시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주변에서 쓰는 전기는 전부 다 유효분이기 때문이에요. 유효전력. 그래서 와트 또는 킬로와트 단위를 쓰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전력 더 저 앞단에, 우리 그 건물에도 있지만 저 전기실의 변압기에도 가보면 용량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VA 또는 KVA, 이제 볼트 암페어라고 그냥 있거든요. 볼트 암페어, 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있는데, 얘는 피상전력은 전체 전력, 그러니까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체 전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은 거기서 실제로 소비되는 전력, 우리가 실제로 소비한 전력을 유효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따라는 흐르지만 거기서 사용되지 않는 전력을 무효분이라고 합니다. 얘랑 얘가 합산된 값이 피상전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전력의 구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얘만 보다가 얘가 나오면은 그냥 얘는 이제 모르시니까 전력의 단위를 이제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얘도 전력, 얘는 얘보다 좀 더 큰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단상 2선식이냐, 삼상 3선식이냐, 우리가 사용하는 계통의 시스템을 좀 종류별로 나누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전선은 현업에서 뭐 서비스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는 전선이 흑적 청백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죠, 이번에 규정이 나오면서. 그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배전 전압은 이제 삼상 4선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받는 전력은 삼상 4선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삼상 3선식과 단상 2선식을 나눠서 쓰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주로 전동기 부하, 그러니까 산업에서 많이 쓰게 되는 여러 가지 모터들이 많잖아요. 컨베이어 벨트도 모터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모터들은 대개 다 삼선 3선식을 씁니다. 단상 모터를 사용하게 되면 효율이 되게 나빠서 그러는데요. 단상 3선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단상 2선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일상적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력들이 대부분 다 단상 2선식이죠. 그래서 두꺼비 딱 열어보면은 우리나라 배전 전압은 삼상 3선식이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고작 두 가닥이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눠서 써서 그래요. L1, L2, L3라고도 하고 RST라고도 하고 A, B, C상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거는 각 다 사용하시는 말들이 다 달라요. 원래는 L1, L2, L3로 쓰는 게 IC 규격상에는 맞는 표현인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KC는 또 A, B, C상이라고도 해요. RST는 이전에 옛날에 쓰던 그런 이제 명칭이고, RST는 사실상 사라졌고, L1, L2, L3 또 혹은 이제 A, B, C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단상은 이 중에 실제로 전기가 흐르는 선은 이 세 가닥이에요. 이 세 가닥으로 전력을 공급받는데 N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전력선이랑 N상이랑 같이 연결했더니 또 다른 전력이 나오더라예요. 그래서 리라인이 세 가닥짜리가 제일 많은 거예요. 삼상 4선식을 잘 쓰지 않죠. 왜냐면은 저희가 납품하는 대부분의 현장은 저런 가정용 저런 전원이 아니라 산업에서 쓰는 다 제어반이기 때문에 다 삼상 3선식밖에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리라인은 전부 다 세 가닥짜리만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제품군도 가장 많죠. 써 있어요, 여기도 L1, L2, L3라고. 그래서 상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이 흘러야 될 동력원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흘러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전기가 충분히 흐르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모자라니까 원하는 대로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멀쩡히 있는데. 그래서 차단기를 달아주는 게 ELCB라고 해서, 얘 이름이 누전 차단기죠. 이 경우는 MCCB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단락사고의 경우는 MCCB에서 과전류로 이식을 해서 차단이 가능은 한데, 누전의 경우는 얘가 MCCB로는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용 두꺼비집을 딱 열면은 그 안에는 다 ELB로 돼 있어요. 사람이 감전이 되면 안 되니까. 사람을 통해서 누전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부 다 ELB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LB는 MCCB, 그러니까 기능이 MCCB 플러스 누전 기능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영상에서 두 가지 사고가 다 나온 거예요. 누전이 됐고, 누전으로 인한 단락이 된 거죠. 이거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회로를 차단을 시킨다든가,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보셨던 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니까 애초에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이건 길이 엉뚱한 데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단락 전류가 흘러버리는 순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에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SCCR 증대라고 해서 요즘 우리 UL508A 하면서 가장 핫한 얘기인데, 계통의 SCCR을 강화를 시키면은 저게 불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불이 붙는 정도가 아니라 좀 손상은 되겠죠, 과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근데 견딜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만약 그 케이블이 충분한 단락 강도를 가지고 굉장히 뭐 괜찮다고 하면은 불까지는 안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견디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발생한 거고, 그리고 누전에 대한 대책은 접지. 누전이 됐다라는 거는 땅으로 전기가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이 길을 바르게 잡아준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누전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리탈에서 조금 이 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SCCR을 증대하는 방법과 접지를 하는 것, 또 뒤에 가서 같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SCCR을 증대하는 방법은 지금 UL508A라는 기준에서 SCCR 값을 만족을 해라. 잠깐만 여기서 이제 UL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그러니까는 미국 공장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지만 여기가 안전하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보험을 가입을 시켜주는데, 그 인증이 결국 이제 UL인 거고, 그러면은 그 모든 건물 안에 사용되는 전기 기자재들, 다양하게 UL 어떤 스탠다드 코드를 다 적용을 받는데, 그 중에서 제어반에 해당하는 코드가 UL508이라고 하는 코드예요. 거기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SCCR의 값을 충분히 성능을 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SCC라고 하는 값이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개통 시스템을 어떻게 꾸몄느냐, 부하에 소요되는 전력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값이 다 다릅니다. 저희는 최대 65카라는 값을 이제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수용가에서 필요한 SCCR 값은 다 다릅니다. 그거 이상의 성능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북미 기계 승인 그 브로셔에 보면은 이제 맨 뒷장에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SCCR을 우리가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리탈 본사에서 진행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테스트 리포트를 받았고 이 테스트 리포트를 근거로 해서 성능을 입증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접지인데요. 접지가 조금 얘기가 많죠. 접지는 두 가지가 발생되는 원인은 똑같아요. 절연 불량이라고 하는 거는 피복이 까졌다 혹은 끊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누전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은 아니 그림을 보면 두 개 다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 표시가 여기 지금 닿았다는 얘기거든요. 전선이 이 부하로 똑바르게 가지 못하고 예로 치면 이제 판넬에 닿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의 경우는 전선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판넬 어딘가에 널브러졌는데 얘를 통해서 전기가 외암을 타고 같이 흐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이제 누전이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가정에서 누전이 발생한 경우 물이 튀어서 물이 흥건해서 다 똑같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전기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외암을 타고 사람이 만졌을 때 사람을 타고 또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이때 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때 감전이 안 되는 방법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점프를 해서 이걸 손을 다 그러면 감전 안 됩니다. 근데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저게 폐로가 형성이 되면서 전기가 흘러버려요. 그때 감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기가 사람이 감전이 됐어.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야? 가서 떼줘? 그럼 같이 감전됩니다. 그래서 드롭킥을 날리라고 그래요. 그 드롭킥을 날리라고 하는 이유가 나는 공중에 떠있는 채로 얘를 밀어버리면 내 쪽으로 흘러온 전기가 어디에 통할 데가 없어요. 공기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고 얘가 무언가 벽을 만졌는데 여기에 이제 전기가 흐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에 전기가 막 흐르고 있는데 사람이 가서 터치를 했어. 얘를 터치를 했더니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 사람이 감전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얘를 구출을 해야 돼. 구출하려면은 무언가 예를 들면 허리띠 같은 걸로 잡아 낚아채도 돼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로 해서. 아니면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드롭킥을 날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드롭킥을 날렸는데 드롭킥을 날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 전기가 일로도 가겠는데 이 사람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폐회로가 안 되거든요. 전기는 얘가 이제 교류 전력원이고 얘가 이제 부하고 이제 끊어져 있으면은 이쪽으로 전기가 갈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만 흐릅니다. 왜냐면 여기는 절연이 무한대거든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항이 무한대예요. 갈 수가 없어요. 아까 전기가 흐르기 쉬운 길로만 자꾸 간다고 했잖아요. 전기가 흐르기 쉬운 길은 얘한테는 여긴 거예요. 만약 얘가 그냥 닿았다, 그럼 이를 가겠죠. 그때는 얘가 그냥 닿았으면은 얘가 이쪽으로 흐르지 않고 오히려 여기를 흐르지 않고 이게 다 가버려요. 이러한 원리로 드롭킥을 날려서 때리면 얘를 때려서 떨어뜨려주면은 나도 안전하고 얘도 이제 해방될 수 있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쟤는 감전이 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외암이 접지가 되어 있죠. 우리 리탈 외암의 경우 접지 포인트가 되게 많잖아요. 자동 등전이라고 해서 접지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 그냥 결합을 함으로써 그냥 이빨이 물려버리니까 전기적으로 다 얘네가 같이 한 도체가 돼버려서 한 곳에서만 접지 포인트를 물려가도 그게 그 자체로서 접지가 돼요. 얘는 접지를 이렇게 잘 한 거죠, 안전하게. 그렇게 해서 얘는 안에서 전선이 끊어져서 외암으로 닿았다 하더라도 얘가 이런 폐열을 형성하면서 사람한테 가지가 않습니다. 전기는 이쪽으로 더 흐르기 쉽거든요. 사람의 인체 저항이 있어요. 인체 저항이 약 2만 옴 정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물이 닿으면은 확 떨어져 버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사람의 저항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흐르기 쉬운 저 접지 저항을 갖다가 확 줄여버리면 그러면 저쪽에 길이 더 가기가 쉬우니까 전하가 흐르기가 더 쉬우니까 다 절이 빠져버립니다. 접지의 원리가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저희 이제 자동 등전이어라고 하는 문구가 다 들어가는 부품에는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도체들이 다 연결을 했더니 그냥 이대로 물리더라. 그래서 별다른 접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기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전기기기 종류는 일단 큰 거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변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중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좀 다가오는 말은 변압기는 변압기 자체로서가 좀 더 친근할 거예요. 트랜스포머 TR보다는 변압기 자체로서가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느낌 아마 있으실 거고 기중 차단기 ACB라고 하는 거는 아예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분들이 더 많을 거고요. MCCB는 MCCB랑 ELCB 같은 경우는
경우는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가정용 분전반, 두꺼비 집에도 이런 것들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그 군대를 이제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께서는 이거 숱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호건날 뭐 차단기 떨어졌어, 가봐라, 뭐 바꿔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MC12와 EL12 변압기의 경우는 되게 고전압의 초고압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저기 말단에 진짜 아주 손바닥만하게 생긴 그런 변압기, 그리고 일상 우리 생활 속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이런 어댑터 같은 이런 정류형 변압기조차도, 아니 변압기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형태와 종류와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기중 차단기 A10이라고 하는 거는 용량이 큰 MC10이다, 그러니까 용량이 큰 차단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리포파워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만나실 일은 잘 없는데 이제 어쨌든 접하게 될 그런 차단기니까, A10의 경우는 용어를 보시면 이 한글보다는 이 저압에서는 영문으로 보시는 게 더 와닿아요. 에어 서킷 브레이커, 몰리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뭐 어스 리키지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데, 얘는 에어라고 하는 것과 몰디드라고 하는 거는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아크를 뭘로 끌 거냐예요. 그 전기를 기본적으로 차단하게 되면 아크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아크는 불꽃이고요. 전기 불꽃이 발생하는데, 그 전기를 차단을 시키면 두 개의 접점 사이에서 얘를 차단을 시키게 되면 여기서 한 번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이런 스위치처럼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용량이 크면 클수록 요 사이에 끊어지는 순간 여기에 전기적인 이렇게 뭐 흘러요. 얘가 이제 아크가 되는데, 눈으로 봤을 땐 얘가 불꽃이 되는 거죠. 얘를 무엇으로 꺼서 소호를 시킬 거냐, 즉 불꽃을 끌 거냐, 이 수단이 이 용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공기 중에서 끈다는 거고, 요 안에 이제 공기 안에 아크를 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얘는 공기로 끄는 거고, 얘는 몰드 그 케이스 함체 내에서 소호를 시키는 거고,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이제 어스리키지,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 누전에 좀 더 역할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할은 배선용 차단기 플러스 누전입니다. 기본적으로 얘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당연히 얘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가정용에는 좀 더 비싸지만 얘가 다 달려있는 거고, 인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전이 발생을 해서 아까 이제 단락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단락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씁니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네,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모터 보호용 배선용 차단기. 마찬가지로 MC10이랑 같은 역할인데 좀 이제 소형으로 나온, 모터 전용으로 나온 그런 차단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자 접촉기, 마그네틱 컨택터라고 하는데, 얘는 흔히 뭐 A 접점, B 접점 많이 얘기하시죠. 그 A 접점, B 접점을 동작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전기가 흐르면은 안에 있는 전자석이 따가닥 붙어요. 접점이 동작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그림에는 없는데 옆에 이제 보조 접점이라 그래서 뭐 A 접점, B 접점 붙여가지고 시퀀스 동작을 수행하게끔 만들어요. 그런 장치가 전자 접촉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회로 차단기, 얘도 이제 MC12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명칭은 좀 다른 거예요. 미니어처 서킷 브레이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변류기. 변류기는 그 PT랑 세트예요. 보통은 PT, 이제 CT가 있는데, PT는 크게 모르셔도 되는데 CT는 리라인을 구성하시다 보면 도면상에서 제법 많이 보여요. 메인 단에 특히나 CT를 거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지금 얘를 설명을 드리면, 얘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CT가 이제 달렸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왔다. 보통 여기에 디지털 계기가 붙거든요. 얘를 뭐 이제 DIMC니 뭐 디지털 뭐 메타니, 뭐 릴레이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써요. 여기에 전류 소스를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굉장히 커요. 뭐 저압 계통에서 우리가 제어반만 해도 못해도 100A 정도는 흐를 거고요. 그리고 이런 배전반으로 가게 되면은 못해도 600A 이상씩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큰 전류들을 계측기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가 급속 충전을 했을 때 간신히 2A, 3A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A 뭐 이런 남편은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얘가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 얘가 동작하는 메커니즘 변압이랑 똑같습니다. 결선을 어떻게 하는지가 달라져서, 그래서 CT니 PT니 구별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 역할은 그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이제 CT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드디어 계전기가 나오는데, 계전기는 그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해요. 그 대표적으로 그림에 띄워드린 거는 EOCR이라 그래서 모터를 아까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차단기가. 그게 얘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과전류가 흘렀을 때, 단락 사고가 났을 때, 지락 사고가 났을 때, 이러한 각종 사고 신호를 얘가 감지를 해서 직접적으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차단 장치로. 그래서 얘가 동작하게끔 만드는 것이지, 퓨즈는 똑같습니다. 그 보호하는 장치고, 차단기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역할을 수행을 하지만, 차단기는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그대로 얘를 다 교환해야 되는 법은 없어요. 다시 올리면 되죠. 퓨즈는 한 번
떨어지면 쓸 수가 없어요. 이 내부에 이렇게 선로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용단 녹아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회성입니다. 한번 얘가 퓨즈가 나가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퓨즈 나갔다 그러면은 얘를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할과 동작은 동일하지만 얘는 일회성이고 그다음에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번 쓸 수 있다. 이제 그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PLC,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우리 그 시퀀스 제어라고 많이 하잖아요. 제어반에 보면은 뭐 전원이 들어와서 MCCB를 거쳐서 뭐 마그네트를 거쳐서 얘가 이거를 키면은 불이 켜지고 뭐가 돌아가고 이런 동작을 수행하는 거를 우리가 시퀀스 제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순차 제어라고 하는데 그거를 프로그램화 시킨 거예요. 기계를 여러 가지 뭐 여기는 마그네트 달고 뭐 차단기 달고 마그네트 달고 뭐 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PLC 프로그램 자체로서 그냥 제어를 수행하게끔 하는 게 PLC고요. 이거 제어반에 되게 많이 달려있죠. 소형 기기들은 다 PLC로 제어를 많이 합니다. 그 인버터, 제어반에서 가장 친숙한 애죠. 어쩌 보면은 얘를 쓰기 위해서 제어반을 쓴다고 봐야 되니까 인버터. 모터를 제어를 하는데 속도 제어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속도를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 어떻게 동일하게 맞출 수 있을 거냐. 모터를 돌리는데 모두 다 일정 속도로 도는 거는 아닐 수 있어요. A, B, C, D, E까지 모터가 있는데 얘가 동일한 속도로 돌아야 된다. 이 라인에 얘가 똑같은 속도로 돌아야 돼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인버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좀 더 정밀한 속도 제어가 필요할 때 인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냥 정속도로 회전만 하게 되면은 전원만 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단기 달고 마그네트 달고 전원만 투입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속도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보통 VFD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또 전기 쪽에서는 뭐 VVVF 주파수랑 전압을 가변해가지고 속도를 제어한다 라고 해서 이런 명칭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기기들을 가지고 그럼 회로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도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의 구성이 되겠고요. 지금 이 도면은 제가 옆에 지금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드린 ACB 위쪽, 그러니까 얘가 ACB가 되는 거고 그 상단에 변압기까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22,900에 380, 220 거기에 650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써 있거든요. 거기 이제 몰드 타입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KVA라고 하는 숫자가 오전 시간에 말씀해드린 용량 중에서 이제 피상전력이다. 그래서 용량의 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관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실 봐야 되는 건 이제 이 부분이죠. 그 이유가 위쪽은 이제 변압 기반, 아래쪽은 이제 저압반, 저압 배전반 이렇게 부르는데 기계들은 대부분 ACB, MCCB, 캐패시터, SPD, DIMC, LTS 이런 기기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뭘로 구성되는지는 관심 없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이 계통이 우리 립탈의 리포파워 제품군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는 알고 가셔야 나중에 뭐 이런 큰 용량을 만났을 때 고객이 이거는 립탈에 뭘로 쓸 수 있어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건 리포파워입니다라고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용량이 보통은 이제 630A, ACB 용량이 가장 작은 게 630A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리라인은 최대 가능한 전격 용량이 1600A까지고요. 그리고 리포파워는 사실상 최고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사용하는 모든 저압의 전류 용량대는 다 그냥 사용 가능하다고 보셔도 돼요. 다만 그 작은 용량 제어반을 꾸리기에는 굉장히 큰 설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설치하지 않는 것 뿐이지 사실상 용량의 레인지라고 하면 얘는 레인지가 없습니다. 630A부터 해서 더 크게 최대 이제 5500, 6300까지도 다 용량이 가능하니까요. 고용량을 원할 경우에는 리포파워, 좀 저용량으로 갈 때는 리라인, 그거보다 적은 용량 리라인 컴팩트,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SLD라고 해서 제가 항상 뭐 BOM 짜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단선도 있나요? SLD 있나요? 고객한테 물어봐 주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이거예요. 개통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전기는 세 가닥이라고 했는데 기본 세 가닥이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한 가닥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단선도입니다. 싱글라인 다이어그램에서 그래서 단선도예요. 개통의 전부를 그냥 볼 수 있는 이거를 봐야지 모선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메인 차단기를 뭘 쓰게 돼 있으며 어떤 순서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훨씬 파악이 가능해서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똑같은 단선도인데 얘는 좀 도면이 조금 친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리라인 많이 접해 보셨으면 주 제어반인데요. 아까 그 저압반에서 전원을 받아서 메인 차단기를 거쳐서 지금 부하로 나가는 이 시스템을 그냥 한눈에 보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청을 드리는 거죠. SLD 단선도가 있으면 파악하기가 쉽다. 근데 지금 이 도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MCC라고 하는 모터 제어반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제품군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경우도 있는데 주로 고객들은 이런 경우는 저희한테 잘 문의를 하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이 경우죠. MCP라고 하는 동력 분전반이라고도 하고 동력반, 제어반, 컨트롤판을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다른 로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를 띠면서 내부에는 이런 모습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리라인 설치하면 딱 좋겠네요. 이런 부분에다가 저희 리라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전원 분배 라인을. 그래서 이러한 단선도를 파악을 한 후에 개통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본 후에 결선도로 가는 겁니다. 이걸 3선도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단선도에서는 한 가닥 라인으로만 가기 때문에 전체 개통의 흐름은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결선 관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선 관계를 볼 수 있는 게 3선도고요. 3선도를 보시면은 다 ABC상 각각의 상들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결선을 해야 되는지 결선 순서나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각 기기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좀 더 용이합니다. 글이 좀 많아서 모델명이 많이 들어가서 보기에 다소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오히려 개통의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유용할 수 있죠.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레이아웃. 전체 외형도라고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상부에 리라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으로 지금 전원 라인을 받아서 이렇게 분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퓨즈 홀더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OM 어댑터. 여기서 전원을 공급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모선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위 상단에 이제 리라인을 구성을 해놓고 하단에는 다양한 기기들을 설치를 하는 거죠. 계정기, 뭐 아까 마그네트 접촉기, 그리고 인버터 같은 실제 모터를 제어를 하는 컨트롤러. 외형도는 지금 배치도의 레이아웃 말고도 바깥의 외부를 볼 수 있는 외형도가 있어요. 이건 대부분 저희 그 엔지니어 분들께서 다 뭐 타공 위치나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하시겠지만 정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스위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은 저는 몰라요. 면적 가지고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변수가 많아요. 전기적인 요소가. 근데 외형도를 봤을 때는 최소한 아무것도 없는 것과 뭐가 달려있는 것의 차이는 알 수가 있어요. 계정기가 달려있다는 거는 안에 ACB가 있을 거고, 뭐 버튼이 있다는 거는 안에 뭐 ATS든 뭐가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유추는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외형 사이즈라든가 어떤 것들이 밖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이 나와 있다. 이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면이 되고요. 바로 저희 리탈의 버스바 시스템. 이런 방금 몇 가지 소개해드린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리라인과 리라인 컴팩트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그거를 한번 볼 텐데요. 배전 솔루션은 크게 리포 파워부터 해서 리라인 컴팩트까지 용량이 다양하게 있고요. 지금 먼저 소개해 드릴 거는 리라인 컴팩트. 그래서 지금 사용되시는 장소를 보면 다양한 산업군 현장에 쓰이기도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런 단독으로 나와 있는 전기실, 그리고 메인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설비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제어반, 주로 다 제어반이죠. 이런 제어반에는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용량대가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라인 컴팩트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라인 컴팩트는 전격 전류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160A입니다. 원래 125A였던 걸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최근에 넓어졌어요. 160A짜리 보드가 지금 새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7월 11일부터인가 지금 이제 스탁이 채워지고 있다고 해요, 독일에서.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다양해졌어요, 길이가. 보드의 길이가 그전에는 2가지로 한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길이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연장할 필요가 없고요. 연장을 하더라도 좀 더 넓은 길이로 널찍널찍하게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장점은 아무래도 조립을 함에 있어서 여기 어디도, 여기 보면 여기 도체가 안 보여요. 사람 손도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립을 하면서도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얘가 아무리 실제 쓰고 있는 통전 중이라 하더라도 부하 증설이 필요하면 그냥 다 꽂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험할 일도 없어요. 애초에 전기가 튈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차단기 설치해서 바로 그냥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안전하고 신속하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제품은 전부 다 UL 리스티드 제품입니다. 지금 앞에 신제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폭이 원래는 정격이 125A일 때는 225mm, 405mm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더 길게 쓸 수 있냐라고 하면 이걸 연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연장을 해서 썼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1000mm까지 나옵니다, 최대. 그래서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보드는 그렇게 그 현장에 필요한 사이즈에 맞게, 용량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되고, 크게 이제 차단기 어댑터와 퓨즈가 있는데 여기에 장착할 수 있는 어댑터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차단기, 그리고 퓨즈, 다음에 나오는 게 연결 어댑터, 장치 어댑터 같은 경우는 주로 차단기 뒤에가 뒷레일로 그 레일에 꽂아 넣게끔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보통 크게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서 볼팅을 하는 타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벽에다 붙여서 볼팅한 타입이 요거 이제 플레이트 마운팅이라고 하고, 요런 레일을 이용하는 거를 보통 이제 뒷레일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근데 지금 요 장치 어댑터, 요 기본형과 컴포트의 경우는 전부 다 뒷레일 타입으로 장착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모터 제어 장치랑 직류 전원 공급 장치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있다는 거를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나중에 뭐 여기는 리라인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뭐 작은 용량인데 뭐 쓸 거 없나요?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를 또 제한하실 수가 있죠. 직류 전원 공급 장치 같은 경우는 이게 파워 서플라이라고도 많이 해요. DC 24V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 전원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전류도 5A니까 직류에서 5A는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얘 하나 설치해서 다양한 조작 전원에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용 방법은 지금 얘를 예로 든다면은 이 부분 지금 다 케이블 연결되어 있죠. 케이블로 들어와서 점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선을 다 케이블로 건너뛰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보드로 전체 모선을 공통으로 담당을 하고 거기서 인출을 해서 어댑터로 인출을 해서 각각의 기기로 전력을 분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전원 공급을 위한 어댑터 장착이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연결 어댑터 장착을 하고 각 기기류들을 설치를 이제 뭘 할 거냐 그거에 맞춰서 길이를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할 거냐 그걸 정하고요. 다음이 보드, 이 길이에 맞춰서 수량에 맞춰서 차단기 개수에 맞춰서 전체 보드의 길이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리라인 컴팩트는 그냥 끝이에요. 뭐 리라인은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리라인 컴팩트는 이게 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그 차단기의 설치 방법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어댑터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만 유의를 하시면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진에 보여지는 요 시스템의 경우는 다 이런 OM 어댑터랑 유사하게 생긴 이 어댑터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플레이트 마운트, 그 볼트를 넣어서 설치하는 타입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민자로 생겨서 얘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타입, 이렇게 생긴 타입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를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